안녕하십니까.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최병욱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방도 튼튼한 안보에 스마트한 혁신을 위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방의 4년간의 성과 되짚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실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님과 조영근 대북정책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만기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대북정책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서 국방정책실의 주요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주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특별 대담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주제가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예요. 제가 보면 이것이 국방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 실장님이신데 지난 4년간의 국방 정책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9.19 군사 합의 이행과 한미 동맹 발전, 국방 외교 등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토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9.19 군사 합의 이행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고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과 사고 발생 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이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사격 여건 보장, 성주기지 여건 개선 등 동맹의 현안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 교류 협력도 강화하여 한미 동맹과 국방 외교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만 봐도 성과가 참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 위협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방위적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국의 위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꽤 많이 진전이 있었는데 비군사적 위협이라고 이제 명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방위 군사적 위협에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 태세 확립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예,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고 주변국의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긴밀한 한미 연합 정보 감시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탐지하여 대응하였고 기순자 유도 작전, 북한 단속정의 NLL 월선 시 태거 작전, 유무인 선박 발견 시 조치 등 현장 중심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 시 적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적시적으로 태거 작전을 실시하였고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군함 근접 비행 시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권 수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과 사이버 안보 역량, 국방 우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군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에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북한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대응 능력 어떻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북한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까지 완료한 그 신형 탄도 미사일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 충분히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탄도탄 적위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위 경보 레이더는 13년 작전에 투입된 이래 약 50여 차례에 걸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100% 탐지하고 추적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패트리엇 체계와 독자적 탄도탄 요격 체계를 통해 수도권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상당 수준의 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장사정, 고위력, 정밀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미사일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군의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감시, 정찰, 타격 및 요격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 강한 힘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화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상호 신뢰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9.19 군사 합의가 굉장히 떠올라요. 9.19 군사 합의하면 이제 시작부터 참여하신 우리 조용근 대북 정책관님 빼놓을 수 없는데 9.19 군사 합의 목적과 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4월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9.19 군사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까지도 남북 간 지켜지고 있는 사실상의 남북 불가침 합의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군사 분야에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목적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 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DMZ 내 화살몰이 고지 유해 발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19 군사 합의 사항에 따라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내 GP 시범 철수 등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조성도 마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반 이상 9.19 군사 합의 이행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하에서 접경 지역에서 실질적인 군사 긴장 완화를 달성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19 군사 합의는 과거의 합의서들과는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치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얘기가 키워드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합의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19 군사 합의는 지난 2년 반 이상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군사당국은 18년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력 충돌의 근원을 제거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100여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내 총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NLL 및 영공 침범 등 북한군의 다수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우리 측 주피 총격지를 제외하고 DMZ 일대에서의 무력 도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해 NLL 및 우리 영공 침범 사례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9.19 군사합의는 DMZ, NLL 등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DMZ 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우리 측 지역의 유해 발굴을 지금 2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4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이 중 9구는 국군 전사자로 확인돼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인 JSA도 현재 권총 한 자루 없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DMZ 내에서 GP 시범 철수가 있었던 고성, 철원, 파주 지역에서도 DMZ 평화의 길로 개방함으로써 약 1만 5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평화를 직접 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현재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공동 이행 사항에 현재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고려해서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즉각 공동 이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군은 재반 준비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봅니다. 주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미동맹 하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 70여 년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고요. 또 올해 1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했습니다. 한미동맹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혈맹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한반도 방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은 정상회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반도 안보라는 단일 이슈에서 출발하여 백신, 기후변화, 경제협력, 기술 등을 망라하여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미 양국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 키드 등을 통해서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책임 동맹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돼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현안의 핫 이슈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전자권 전환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 한 1년여 동안 지루한 협상의 과정을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시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타결이 지연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되었는데 한미 간에 13.9%의 인상을 확정을 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국방비 상승 수준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기존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증강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년이라는 단연 협정을 통하여 동맹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원만한 동맹 현안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06년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계속 논의됐던 것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도부터 지난 15년 동안 한미 간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책임 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한미 정상 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9년 1단계 기본 운영 능력인 IOC 검증 평가를 시행하였고 20년 후반기와 21년 전반기에는 연합훈련 간에 2단계 완전 운영 능력을 검증 평가하게 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방위력 개선비 증액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매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이번 5월 키드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고 정책, 전략적 대미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올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국방 외교장관을 초청하여 PKO에 대한 각국의 기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의만큼 이번 평화유지 장관 회의 개최가 다른 때보다도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201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방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협업체계를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약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국방부는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엔과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기여 공약과 행사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전시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교육 훈련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우리가 참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장 여건도 참 불비한 게 많고요. 또 위험 요소도 있고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학화된 훈련을 강조하는데 군의 훈련 방법도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짧아진 복무 기간 동안을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장병들이 훈련을 통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부터 신형 마일 장비를 활용하여 소부대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마일지 장비는 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무게가 가벼워졌고 부상 부위와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알려주는 등 기존 장비에 비해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가상현실 기술을 군사 훈련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전사 요원들의 공수 강화 훈련과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 교육의 VR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 장병 전술 훈련과 사격 훈련 시에도 VR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감형 가상 환경에서 장병들이 흥미를 갖고 훈련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첨단 과학훈련 체계를 전군에 확대해서 군사 훈련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된 것 아니냐,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횟수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대비태세가 약화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다소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었다거나 또는 약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연합 훈련은 54년도 포커스 렌즈를 시작으로 70여 년 동안 대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해 왔고, 현재도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급 연합지휘소 훈련은 과거 시행하던 KR 연습과 UFG 연습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전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칭을 바꿔서 정상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야외 기동 훈련도 과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연중 균형되게 분산 시행하는 등 방식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회 훈련을 활성화하고 과학화 훈련 등 다양한 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는 안보 환경 변화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합훈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님과 조영근 대북정책관님을 모시고 국방정책에 대한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한결같이 우리 군에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우리 국력의 신장,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은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지침에 따라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한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면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조영근 대북정책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을 통해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실현에 관한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안보로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는 국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